김영대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미국에서 음악 평론을 하던 분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지난주에 한번 모시고 왜 BTS는 인기 있는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BTS가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BTS는 그렇다 치고 블랙핑크는 왜 이렇게 또 인기인가? 저희 시스템이 지금 방역 3.5단계라고 전 세계에 없는 단계예요. 일반인이신가요? 리액션이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네네. 이분은 완전 그냥 일반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엄격한 심사를 뚫고 최고의 리액션이다 해서 선정한 분이고 이분을 만족시켜주셔야 돼요, 오늘. 차렷 경례! BT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 팬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발굴해서 함께 성장했다고 스스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마고찌라고 있었어요. 키우는 거요? 일본에서 캐릭터 육성하는 장난감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한때 끌었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를 자신이 키우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야기로는 내가 키워서 이만큼 성장해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대견하고 일정 정도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네. 그런 감정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K-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뭔가 스타를 만들어서 뭔가 위에서부터 딱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 3사에서 그렇습니다. 등장시키면 바로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완전 무명에서부터 커왔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리얼리티 쇼 같은 데서 이미 뭐 유명세를 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무명에서 스스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 전체를 팬들이 다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거네 내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이 BTS 현상의 소유권이라는 게 팬들에게 큰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기가 같이 성장한 거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BTS의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여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중의적인 가사 같은 거나 주제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BTS의 음악 자체 그 서사 안에 팬들을 껴안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내가 처음에 발굴해서 같이 커왔을 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은 끊임없이 나한테 말을 건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반하는 팬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BTS의 활동에서 늘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그들의 소셜미디어 활동, 메시지, 그리고 뭐 상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그들의 어떤 리액션 같은 것들이 늘 팬이 우선이고 그리고 캐릭터, 이 퍼스널리티 자체가 굉장히 일치돼 있어요. 이제 기존의 K-팝 그룹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실제는 단절이 있었는데 BTS는 아주 이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약간 올게닉하다. 좀 유기적이다. 이게 아주 다른 점이죠.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모신 건데 왜냐면은 유명해진 다음에 BTS를 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앞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동, 남미, 아프리카, 막 서유럽 이런 데는 얘네들이 뭘 알고 지금 이렇게 난리지? 근데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스스로.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보통 K-팝 가수가 데뷔할 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콘서트를 연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BTS가 미국 시장에 데뷔한 거를 보면은 LA에는 소극장 200명도 안 들어가는 그 소극장에서 우리로 따지면 인디 음악과 같은 콘서트를 열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몇 년 후에 있을 미국에서의 뭐 투어 같은 것들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바텀업식으로. 예, 바텀업. 네, 네. 바텀업. 네, 바텀업입니다. 예, 예. 어쨌든 그 바텀업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또 팬들이 더욱더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여기서 내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의식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미국 시장에서 BTS가 성공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고 처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K-팝 역사상. 대부분은 한국 시장 천하통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미국 그 프로모터나 뭐 에이전시 그렇죠. 이런 쪽하고 큰 콘서트에 꼽사리 낀다든가 뭐 이 정도의 가수니까 이제 너희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지 프로모터 그렇게 해서 실패했죠 다들. 많이 실패했죠. 네. 자기들이 성장했던 방식 그대로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BTS가 그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유명 프로모터라든지 미국의 메이저 레코드 회사들이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돈에 눈이 멀었을 테니까 그 새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출하는 가수들이 네. 덕을 많이 봤죠.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BTS 성공 모델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네. 이해했어요.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 이거 대단한 겁니까? 제가 지난주 첫 주 1위를 했을 때 미국 팝 음악의 역사상 뭐 역사를 뭐 다시 써야 될 건데 그 너무 그 센 표현을 먼저 써갖고 제가 좀 아껴둘 거 그랬습니다. 2주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2주 연속은 어느 정도예요? 1위를 2번 연속으로 한 거니까 비슷한 의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어떻게? 예, 그동안 이 케이팝 현상 이런 것들을 서구 언론, 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정을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그렇겠지. 그런 게 뭐냐면 이 롱제비티 이게 지속성 부분이에요. 니네가 그래봤자 뭐 한 번 반짝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되면은 차트에 뭐 없어지고. 팬들이 한번 싹 몰아주고 그런 거 그쵸? 아니야? 예. 이런 거. 근데 2주 연속 1위라는 거는 또 새로운 그 설명이 필요한 거죠. 팬덤의 힘만으로 됐다라고 해도 이건 좀 어려운 거죠. 뭐 미국 아티스트는 또 팬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또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슈퍼스타들이 있고 그들 역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차트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랬겠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디오인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은 그 아주 악명 높은 이 플레이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같은 노래를 한 달 내내 트는 겁니다. 교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차에서 메인스트림 라디오 스테이션을 틀어놓잖아요. 그럼 한 달 내내 똑같은 곡이 정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각자 가지고 있는 거죠? DJ들이? 그 라디오가 아무래도 듣는 층이 보수적인 층입니다. 이게 운전을 많이 하고요. 뭐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뭔가 이렇게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우리 고속도로에서 뽕짝 메들리 쫙 나오듯이 그런 자기들만의 이제 리스트 딱 만들어지면 계속 그냥 돌린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을 반복적으로 트는 것이 라디오 스테이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채널이 안 돌아간다. 그게. 그렇죠. 중간에 방탄소년단의 뭐 페이크 러브 같은 곡이 딱 나오면은 채널이 돌아간다. 특히 외국어일 경우는. 모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륙횡단 장거리 트럭 이런 거는 주구장창 라디오 틀고 가는데 그때 뭐 페이크 러브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러고 돌아가 버리니까. 미국 계신 그 뭐 청취자들은 거의 다 동감하실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지겹도록 똑같은 곡만 반복해서. 근데 그 라디오에서 몇 번 틀느냐가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빌보드 차트라는 게 라디오 플레이가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저는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메인스트림 산업의 그 주도권이라 그럴까요? 보호막이네. 그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는 우리 팬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리퀘스트를 많이 보낸다 그래도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그냥 끝이니까.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이 BTS 팬덤이 그간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 정말 끊임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리퀘스트를 하고 그 DJ들에게 정말 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칭찬도 애걸도 하고 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BTS라는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난처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어 노래라는 점. 자기 라디오를 듣는 주 고객층하고는 다른 그렇습니다. 음악이니까. 예. 그래서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는 1위를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꼭 1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차이가 성적을 있구나. 앨범을 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싱글은 라디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DJ들이 이 채널이 안 돌아갈 것이다. 이 음악을 틀면. 그렇기 때문에 1위를 하기 어렵고. 그 엄청난 사실은 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혐오라는 정서도 좀 있다라는 거죠. 외국어도 듣기 싫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암묵적으로 미국 라디오 오랜 역사에 있는 건데요. 페이올라라 그래서 그 음반 프로모션 하는 쪽이나 기획사에서 라디오 방송국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가를 줍니다. 틀어달라고? 네, 틀어달라고. 그것이 뭐 암암리에 계속되기도 하고 빅네임의 큰 회사들의 라디오 스테이션에 대한 지배력은 그것도 있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착관계라는 것은. 이해 가요, 충분히. 이게 일종의 관세 같은 건데. 관세. 그렇죠.
미국 음악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네. 그런 그러니까 장벽인데 저는 BTS가 지금 K-팝으로서 갈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은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K-팝 팬덤의 크기, 구매 습성, 그 양, 수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메인스트림으로서 확장, 외연 확장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팬덤을 넘어섰고 그 보편 음악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사랑받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암위로 설명할 수는 없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온전히 팬덤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가 들어선 거죠. 대단한 일을 했네. 이걸 또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쏙쏙쏙 또 들어와요. 야, 방청객이 계셔갖고 방청객 300명보다 낫잖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한 명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니까요. 너 그거 맞는 얘기야?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구라를?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했어.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고 가사는 네. 내가 다 들어오는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이해해 보려고. 네. 가사는 뭐 특별히 와닿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블랙핑크는 그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소위 메이저의 그렇죠. 전형적인 메이킹에서 탄생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또 왜 다른 그룹들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켰냐. K-팝이 한 20년 됐죠. 그 노하우 자체가 블랙핑크는 K-팝이 20년간 축적해온 그 노하우의 정점에 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2NE1 기억하십니까? 알죠. 네. 예. 2NE1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예. 예. 이게 스펙트럼이라 그래갖고 정리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아주 뭐 발랄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서부터 터프하고 예. 또 강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이제 분포도가 있는데 네. 뭐 여자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고 그럴 수 있죠. 남자가 좋아하는 네. 걸그룹이 있고 근데 이 2NE1이 터프하면서 자유분방하고 악동 이미지도 있고 네. 배드에스라고 하죠, 배드에스. 맞습니다. 네. 아유 좋은 단어 많이 하시네. 그런 이미지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근데 이 YG가 블랙핑크를 처음에 내놨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2NE1하고 좀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다.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NE1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K-팝의 노하우가 정점에 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해 또 갑자기. 뭐 다 납득을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블랙핑크가 데뷔했을 때 제가 좀 놀랬던 포인트가 있어요. 블랙핑크는 명품이 하나가 출시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BTS는 육성형 모델로서 정점에 올라간 것이고 블랙핑크는 다 만들어진 폴리시라고 그러죠. 닦을 대로 잘 닦여서 처음부터 화려했어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왔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누가 봐도 K-팝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정상급의 제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모델이다. 블랙핑크 인기에 관련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걸그룹이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에는 남자 아이돌이 팬덤을 구축하기도 유리하고 네. 뭐 여성 팬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성 팬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적극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데 연령대에서는. 걸그룹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머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해리포터 예, 머글. 마법사와 반대되는 일반인을 예. 말하죠. 그러니까 마법사의 입장에서 일반인을 머글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돌 팬들이 덕후가 아닌 사람들을 머글이라고 합니다. 이 은어로. 너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불러요? 예,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랙핑크의 마법의 세계에 속하는 우리들과 그 마법을 모르는 머글들? 그런데 걸그룹은요. 네. 입덕, 장벽, 예. 머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친화력이 보이그룹에 비해 훨씬 높다고 보통은 많이 봅니다. 저강도 팬이네요. 네. 저관여 팬. 저관여 팬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제가 뭐 실제로 외신 기자들이나 뭐 만나봐도 이게 지금 최고의 보이밴드다.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서는 눌러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요새 제일 핫한 걸그룹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렇게 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장벽이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핑크는 그런 면에서는 완성도로 정점에 올라 있는 하긴 뮤직비디오나 뭐 음악이나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음악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도 예.
요새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좀 일본의 뭐 아니메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아이돌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의 아이돌들은 충성스러운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폭이 좀 좁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타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보여주는 모델 자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대 젊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힙합, Yes. 스웨거, 뭐 블링블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화려한 거, Yes, 어떤 글래머러스한 느낌. 시작부터 스타인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이해했어요. 공식의 완성형 같은 블랙핑크 음악을 들어보면 패턴이 있어요. 앞에 뭐가 나오고 중간에 뭐가 음악적인 나오고 스타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의 그 최적화 공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딱 내놓는 거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뭐 여러 장르의 솔로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뭔가 이 샘플러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공식. 매력을 두루두루 갖고 있어요. 대중성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한 면을 많이 갖고 그게 있고. BTS하고 차이구나. 왜냐하면 BTS는 이해해 보려고 이것저것 클릭해 보면 다 달라. 네. 곡마다. 블랙핑크는 비슷해. 근데 둘 다 크게 인기 있는데 탄생하는 과정도 그 인기를 유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네. 여기는 공식이 최적화돼서 이 이상 더 깔끔한 완성품이 어딨어 이렇게 내놓는 거 네. 아닙니까? BTS의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음악 장르는 그때그때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그렇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블랙핑크는 YG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수 정예의 프로듀서들이 지속적으로 고른 품질의 음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성공이 검증된 것들을 변형시킨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 뭐 4차 한류 부민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남미예요. 요런 쪽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아, 저 또 나오나요? 현상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해외에서 그걸 또 바라봤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당분간은 쪽쪽 빨아먹는 것으로. 만족! 근데 아까 그 최백우 교수님 보니까 네. 본인 막 유튜브 채널도 홍보하시고 그러던데 채널 있어요? 김영대 라이브라고요? 기영대 라이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재밌어.